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제가 오늘장 한마디로, 이제, 박스권 혼조 장세,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쟁탈전, 이라는 이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하면서,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지수 연계되는 흐름들이 좀 강하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이 대형 섹터들보다는 좀 중소형주들 쪽에서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소재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좀 두시면서 이제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뭐, 5G에서도 그렇고, 바이오 제약에서도 제가 전체를 확장시키기보다는 특정 종목을 많이 좀 언급을 했을 겁니다.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좀 지속된다. 그런 전략이 지속된다. 그래서 지금 혼조세 구간에 좀 주도주에 대한 좀 적극적인 좀 종목 교체와 재편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박스권 혼조 장세, 주도주 쟁탈전 2탄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에서는 어떤 부분들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요. 섹터별로도 또 바이오가 요즘 들어서 꿈틀대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 어떤 것 있다고 보시는지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코스피 지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달 들어서 이제 박스권 요 구간 레벨 다운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수치가 코스피 지수 상단으로 제가 3,100선 이 언저리 오면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하단을 이제 2,970, 그 다음에 2,880에서 한 90 이렇게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사 이제 이 자리 박스권이 하단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반도체가 쇼티지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 컨센이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하락장으로 가지 않고 대형주들은 좀 하단에서만 잘 공략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하락장으로 고르기보다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렸었고, 그거의 전략 계속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5G 제가 포기하지 말자고 했고 V자 반등 노리자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제가 엔지캠 생명과가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추천했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mRNA 관련된 플랫폼과, 그 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좋기는 한데 가격 다운을 좀 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90만 원이 깨지는 LG화학도 바로 적극해서 하지 마시고 78만 원짜리가 깨지는 자리 때 기다려 보셔라. 차라리 그거보다는 반도체 소재가 훨씬 더 낫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모티리얼즈나 원익 QNC, 그다음에 이제 KC텍, 원익 아이패스 이렇게 이제 반도체 소재하고 장비 특정 종목만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OLED는 덕산 네오록스 딱 한 종목만 추천을 하면서 좀 대형주들보다는 기대순위 좀 높은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3월달 들어서 실제로 한 3,090선 정도 되니까 매도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응하는 자리를 잘 보면 3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제시해드렸었던 2,970선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저점이 2,970이니까. 그러면 저처럼 생각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처럼 시장의 밸류를 계산을 해놓고 반응하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저처럼 생각하는 프로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렸던 이 밸류에 반응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 사이의 어떤 수익률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증가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있느냐, 작아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시장의 거래대금은 우리가 1월 달에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을 때가 44조 정도 되고요. 최저가 25조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15조 플러스 알파 내외입니다. 10조가 붕 뜬 거죠. 그렇다고 이게 코스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랠리가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쪽에서 먹을 게 많은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나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변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쇼티지만큼 확실한 게 있느냐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벌써 지금 추천드리고 나서 10,000원 이상 올라왔잖아요. 지금 4750원. 하나머티리얼즈 놓치면은 제가 원익 QNC를 잡으라고 했을 거예요. 원익 QNC도 오늘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죠? 이걸 공략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요걸 못 하셨으면 K스택 같은 주식 노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60에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소재 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 추천드렸던 이쪽이 돌아가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OLED 가운데서 이제 제가 유독 한 종목 추천해야 되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신고가 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로 단기 슈팅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분할 매도 요 관점을 3월달에서 4월달 가는 시점에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종목 가운데 엔지캠 생명과학의 시세가 제법 크게 터졌습니다. 이게 제가 9만 원대 깨지면서 3월 달 들어서는 이제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강 점막용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EC18이라는 그죠 파이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듀크 대학교 의사가 지금 멜린다 여사인데 이거는 빌 게이츠 아내 되시는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듀크 대학교로 생각을 할 때 코로나 변이, 그죠? 변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변이와 관련돼서 가장 이 앞서 있는 대학교가 이제 듀크 대학교인데 이 파트너십을 엔지캠 생명과학하고 같이 갔다가 요번에 이제 롯데 이슈가 부른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제약도 잘 보면 아이진으로 mRNA 플랫폼을 라는 키워드를 시장에 던져주면서 시장에 랠리가 나온 겁니다. 아이진도 말씀드리고 나서 랠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랠리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아이진이 누구까지 좀 확장을 시킨 거냐면 엔지캠 생명과학처럼 이 롯데그룹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더라라는 것까지 키워드를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숫자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대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게 확정 발표된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기대감이 생긴 건데 이 키워드가 확장될까를 한번 보는 거죠. 바이오 제약에서 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바이오 제약의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필요한 거고 자금이 필요한 거고 롯데그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건데 바이오 제약 쪽에서 지금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롯데그룹에서. 그래서 어떻게 진출할 거냐 이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냐를 보는 거죠. 롯데그룹이 참여할지 안 할지는 아주 문제인 거고 이게 시장에서 자금을 불러오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판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롯데 그 신사업 담당했던 팀장이 이번에 신규 간사로 들어왔잖아요. 이러면 이 분위기를 키우는 거죠. 그런 이슈거리를. 작년도 3월 말에 셀트리온이 코로나라는 이슈를 던져주고 이 치료제와 관련된 게 렘데시비르가 해외 쪽에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시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숫자로 연결되는 이 위탁계로 이어지면서 바이오잭의 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잭은 이번에 업종 지수가 움직이려면 롯데그룹과 셀트리온처럼 이제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작년도에 셀트리온 같은 이 이슈를 물거온 게 mRNA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스팜이라든지 올릭스 그 다음에 모더나하고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는 나이베 여러분들한테 mRNA 플랫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런 주식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이 바이오 제약에서 좀 대장으로 갈 거다. 이쪽 공략하시는 분들 이거 꼭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되어서 제가 이번 분에 좀 대장으로 갈 수 있는 걸 서진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드렸죠. 5G는 우리가 작년도 12월 달 이후에 수주 지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소외도 봤었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많이 나와서 사실 이쪽 투자하신 분들이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도 12월 달부터 치게 되면은 12월, 1월, 2월, 3월 지금 한 4개월째 접어 들어가는 건데 이 실망감을 일으켰던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보는 거죠. 수주 지연이잖아요. 그죠? 수주 지연이잖아요. 예를 들면 전방 업체가 투자를 취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사이즈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라 수주 지연입니다. 이거는 지연이잖아요. 본질을 건든 게 아니라 시간을 건든 겁니다. 시간을 건든 거는 시간을 앞당기는 요인이 나오면 이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5G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V자 반등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캐나다 쪽 통신사 수주 발표되고 그 다음에 릴리 쪽 2.5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NTT 도코모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는 삼성전자의 5G 전체에 대한 수주가 나오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내리꽂을 수 있을 만한 투자 심리가 이제 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매는 이제 좀 멈춰보고 있고, 이제 이걸 좀 회복해주는 신호가 나오는 건데, 오늘 이제 서진 시스템이 60일선 좀 돌파해주고 있고요. 지난 이전에 이제 47,900원, 요 전고점 부근이 있는데, 요걸 넘어가줄 때, 전고점을 넘어갈 때 얘 혼자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확산되는 형태로 가야 돼요. 같이 가주는 주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5G 가운데서.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지금 60일선 넘어가는 애들이 데 있어서, 이 솔리드 같은 경우 한 10,000원 선 정도까지, 그 다음에 KMW 같은 경우도 보면은 72,000원까지 73,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같이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폭이 많이 남잖아요. 73,000원에서 한 66,000원 정도 되면, 그저 한 8, 9,000원 정도 남아 있는 거고, 솔리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000원에서 한 900원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저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61선까지의 간격이 한 2,000원 정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간격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수주 관련되어서 업종에 대한 호재보다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수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5G의 이 주식들이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장대한 부분 좀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흐름이 변모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